안녕하세요. 권중의 알권리즘 13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달 두 번째 특집이고요. 청년 수당이 아편이라고 라는 주제로 사실 청년 퍼주기 논란이 최근에도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청년 수당 때 있었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최근에 이 청년 퍼주기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정책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주는 정책이고 아주 호응이 높은 정책이죠. 근데 이 정책이 사실은 도입될 때만 해도 엄청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거의 상상도 못할 만큼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걸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청년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될 때 있었던 말들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여당 의원이자 그 최고위원이었던 이인재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수당을 두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포퓰리즘은 이 다시 창궐하는 것인가 큰 걱정을 하게 되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일자리이지 값싼 몇 푼의 용돈이 아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으로 고통받는 청년 또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걷어들이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회의에서는 청년수당은 자선행위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여기에서 아주 멋진 말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릴 여지가 다분한 이 싹을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청년수당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청년수당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므로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문도 그렇게 썼어요. 좀 이런 황당한 논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서 정말로 저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란은 결과적으로는 되게 많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 어떻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받는다고 일할 생각을 안 하겠냐라고 하는 어떤 반대 논리, 반대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겨내긴 했지만 이것이 정말로 큰 사회적 논란이었고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떠돈 게 아니라 처음으로 2016년도에 청년수당을 3,000명을 선정하고 그 사람 2,800명에게 지급했을 때 지급하자마자 보건복지부가 그날 직권 취소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고 나면 원래 이제 6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직권 취소 명령을 받은 다음에 주게 되면 이게 불법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권 취소가 돼서 2016년도에는 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이 사회의 아주 큰 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이제 청년수당이 도입된 것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청년수당이 도입되면서 이 정책의 효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청년수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책이 확대되었는가 아니면 그때 이후로 축소되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참여자 평가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 하세요. 만족도가 청년수당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야 당연히 돈 준다는데 만족도가 높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그냥 만족도만이 아니라 청년수당을 받은 다음에 이분들이 좀 느꼈던 생각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수당을 받고 이런 응답이 82%였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71%.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잘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가 70%.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68%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주니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정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를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주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흥미로웠던 게 이 정책을 받은 다음에 청년 수당 외에도 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76%나 됐었거든요. 통상 다른 정책에 대해서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주 좋은 정책이었고, 예시로는 그 배우 지망생인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청년 수당을 처음 받고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해요. 하나는 수어 강좌를 듣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로는 아마 그 수어 강좌를 듣지 못했겠죠. 근데 청년 수당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는데 누가 보기에는 야 배우 지망생이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배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프로필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배우를 하면서 자신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정책 제도로는 그런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이제 수험생 분이셨는데 독서실을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이 있어가지고 독서실을 끊었다 이런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이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정책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호응이 별로 없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으면 아마 축소되었겠죠. 근데 좀 재밌게도 2016년에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실은 비판받고 억압받아서 결국 명령으로 인해 집행이 못하게 되었지만, 그 이듬해 201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당시 남경필 지사가 있었던 경기도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월 30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만들어지고,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만든 청년재단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해서 전국화되었고, 지금도 국가가 구직촉진지원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2016년도의 논란을 생각하며 이것은 이렇게 확대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시행되지도 않았을 만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그때 논란과 상관없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며 사실은 그때의 논란이 정말로 필요한 논란이었는가 아니었나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최근에도 이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발표되며 많은 분들이 퍼주기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선거 때 표를 사기 위한 매표행위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 지원 사업보다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행위다. 그래서 보증금 보호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걸로 하자. 월세 지원 사업 하지 말고 이걸 하자는 우선순위 논란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야 일자리를 그 돈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때? 그냥 일자리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숱하게 일자리 정책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만들면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비판이나 반대나 경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라서 사람들이 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 정책적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정책들이 경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되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비판, 매표라고 하는 비판이 공론장을 더 좁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자 정책은 이런 말이 아니라, 현금성 지원은 무조건 하자 이런 말도 아니라,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이것을 경쟁시키거나 혹은 아니면 논의시킬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된 그 정책 시행의 장단점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그런 논의가 벌어지면 좋죠. 부산시에서도 2년 정도를 했고 서울시도 2년 차, 부산은 3년 차가 되는데 근데 해봤더니 이런 건 부족하더라.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온 걸 봤더니 이게 형편이 없네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훨씬 더 저는 더 재미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현금을 준다고 정부 재정이 남아 도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청년수당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냥 현금을 주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1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이 기관을 지원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한계를 토대로 청년수당을 제한하자고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야 그래 그러니까 취업성공 패키지로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조금만 바꿔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정책이 호응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뭐 저는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정당의 정책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저는 아주 기꺼이 그 논의를 재밌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좀 패션을 바꿔봤어요. 그 어느 분에게 제가 협찬을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